문재인 캠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요 지역에서 45%만 넘기면 바로 본선 직행이라고 하던데 자신하십니까? 곧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잘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 근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누적이 59%잖아요. 예. 60.2%. 그리고 영남이 64%가 넘었기 때문에. 예. 수도권은 영호남에 못지않게 개혁적인 시민들이 많이 있고, 또 촛불 광장을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예. 저는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희정, 이재명 이런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반전 일으켜서 결선 투표 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만약의 경우 결선 투표 가도 1등은 자신하시나요? 네,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당 구도에서 5 후보 가상 대결 이런저런 숫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마도 이제 민주당 경선이 막판에 가면서 안희정 후보가 좀 뒤처지니까 그 지지표가 옮겨가서인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던 그런 구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선거는 어떤 특정 개인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예.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 세력과 이거를 방관하고 동조했던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것이냐, 예. 아니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이것은 개인 문재인, 개인 안철수의 인기 투표나 호감도 조사는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예. 지금 나온 여론조사도 아무런 당도 넣지 않고 무슨 연대도 없이 그냥 안철수, 문재인이라는 어떤 가상에 기초한 이런 여론조사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강 구도로 붙여봤을 때의 그 의도가 불순하다?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5개 당이 있는데 5개 당 어느 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예. 불가능한 일인데.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하는 순간 저는 안철수 후보의 이 개혁적 지지 세력, 그나마 있던 세력들은 전부 이탈할 걸로 생각이 들고, 특히 호남에서 지지도가 폭락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도 없고. 제2의 일종의 3당 야합처럼 되는 것이고, 이 정권 연장 업무에 같이 편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실효적 의미를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현 가능성도 없는 3자 단일화 같은 걸 전제로 까는 문재인 대 안철수 양강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여론조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소위 이 기득권 연장을 바라는 세력들이 안철수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안철수 후보도 편승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조금 아까 질문 드릴 때 우리 송영길 본부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이번 대선은 인기 투표가 아니다. 국정농단, 그 방관 동조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이렇게 딱 구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국정농단 세력 내지는 방관 세력, 동조 세력은 어디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두 당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결국은 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개혁적인 정권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것은 이제 판단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스탠스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후보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까지 조승용 전 원내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예. 계속 이 3당 바른정당과 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 소위 말하는 김진태 의원까지도 안철수까지 포함하는 연대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정체가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과중에 사면 발언까지 나와서 더욱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적절치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이 수사도 안 끝났고 기소도 안 돼 있고
본인이 죄를 인정도 않고 있는데 뭘 참여하는 겁니까? 사실 논리상도 성립이 불가능한 것인데 예. 안철수 후보께서 아예 이렇게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끊었어야 되는데 예. 국민이 원하면 사면유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람에 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죠. 나중에 예. 트위터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수정한 멘트를 했습니다만 예. 애초부터 이런 걸 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 예. 홍준표 후보께서 뭐라 그랬냐면 널치기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파의 동정표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수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왜 이런 표현까지 들으면서 그 사면 이야기를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 지극히 교과서적 이거 원론적인 얘기한 것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그 사면유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자체를 가능성을 여는 것 자체가 벌써 거기에 편승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하. 지금 국민적인 분노나 열망은 예. 법적 정의가 실현도 안 돼 있고 더구나 본인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구속돼 있다고 죄를 한 번도 승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상 용납이 될 수 없는 알겠습니다. 그 사면 발언이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는 가장 많은 그 비판이나 뭐 공격이 오고 있는 거라면 반대로 문재인 후보 측은 벌써 한 10년 지나긴 했습니다만 아들 채용 의혹이 계속 나와요. 이거에 대한 기본 입장이 어떠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해마다 반복을 하냐 이거죠. 그동안 4년 동안 검증을 해왔던 후보인데 예.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주장이고 두 번의 검증을 했고 예. 실제로 지금 고용정보원에 마치 5급 공무원 사무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도된 면이 있는데 예. 공무원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공공기관이죠. 고용정보원에. 예.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6급이 제일 하위인데 6급에서 두 번째인 5급입니다. 예. 기본급 150짜리에 밑에서 뒤에 5급짜리를 39명이 지원해서 9명을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공보기간을 며칠 줄였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은 저도 인천시장 시절에 필요한 일이 바쁠 때는 공보기간을 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때 훈시 규정처럼 활용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네. 또 이것을 또 그동안 국회에서 요구해서 이명박 정권 때 검증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 2012년도 대선 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정리됐던 건데 또 반복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홍준표부터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들어간지를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정운찬 전 네. 총리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홍석현 전 JTBC 회장과의 3명 사이에 이르면 이번 주에 단일 후보 내겠다. 이런 얘기들은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시대가 변했는데 이런 그 좀 일종의 시대적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는 시대와 예. 지금 이 국민이 사는 시대가 촛불 이전과 이후로 근본적 변화된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전 시대는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자를 사유화해서 모아가지고 이합 집산해서 정치적 그룹핑을 하는 게 가능한 시대였지 모르지만 예. 지금은 국민들이 이미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고 정치인들이 국민 속에 결합해 가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의 대세론도 문재인 개인의 대세론이 아니라 지금 촛불 민심의 도구로서 문재인이 선택받음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캠프의 총괄본부장 송영길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김경진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상 경선 끝났죠? 제가 어쨌든 당직을 맡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일한 가능성은요, 그 1위 후보하고 2위 후보 간의 표 격차가 한 9만 표 정도가 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충청권 경선에서 선거인단이 10만 명 이상이 현장 투표로 나오고, 예. 그 표를 2위 후보인 손학규 후보 측에서 다 가져가면 예. 이제 대이변이 가능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예. 네네네. 그 당직 있으시니까 제가 그냥 끝났다고 선언할게요. 네.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벌써 그 문안 양강 구도 안철수 후보가 계속 강조해온 이제 그런 구도로 간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아까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 홍준표, 유승민 이런 다른 공당의 후보들이 다 있는데 무슨 양강 구도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뭐가 맞고 뭐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인위적인 연대라든지 합당 이런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누차 선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니네 자유한국당이랑 뭐 이렇게 후보 단일화 할 거 아니냐, 또 바른정당이랑 후보 단일화 할 거 아니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물고 이렇게 물어뜯고 있는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래서 후보가 5명이 아마 출마를 하게 될 것이다. 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예. 형식적인 의미에서 양강 구도는 있을 수 없죠. 5명의 후보가 이렇게 나오니까. 예. 이런 상황이고. 예. 그러면 실제 표는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최근에 이 엄청난 기세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본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될 만한 후보로 표가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될 만한 후보는 유리를 하고 있는 아마 오늘 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한 문재인 후보하고 예. 그다음에 내일 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한 안철수 후보하고 양자 대결 구도로 갈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다. 바로 그 1대1로만 딱 붙이는 두 양자만 여론조사 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송영길 의원은 지적하던데요.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형식적으로는 5명이지만 실제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득표 이제 이 표를 찍으러 가는 상황은 결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표를 찍을 때 이 사표 방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될 만한 후보를 찾아서 찍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향하는 이 어떤 후보군 중에서 가장 어떤 최적의 될 만한 후보를 찾아서 찍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로 양강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얘기나 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여론조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홍준표, 유승민 후보들과의 단일화는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동안 박지원 대표나 주승용 원내대표의 발언들은 상당히 연대를 열어두고 발언한 발언이 여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보면 지금까지 손학규 후보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박주선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연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안철수 후보는 연대 없이 당내 자강으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확고했고, 박지원 대표 얘기가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이제 박지원 대표가 지금 3단계 연대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대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인데, 그 기사 내용을 잘 보면은요, 3가지 종류 연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핵심은 이렇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반문재인 연대를 구성해서 한 사람의 후보와 싸워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이 알파고인데 야합 같은 거 용서하겠느냐. 그래서 다당제에서는 이 용광로처럼 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샐러드볼처럼 각 당의 정체성과 제맛을 유지하면서 이런 통합적인 샐러드 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연대라든지 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사한 겁니다. 아, 선거 후에?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사면 이야기가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위한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 정도는 지금 일종의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던 뉘앙스를 왜곡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부같이 이렇게 상승하니까 그걸 꺾어보기 위해서 상당히 불순한 의도로 안철수 후보의 본심을 왜곡한 말을 많이 만들어냈던 거죠. 근데 눈 밝은 국민들이나 또는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빨리 눈치채고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대체로 이제는 알아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원래 얘기했던 것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면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졌으니 이 사면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행사를 안 하는 게 좋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논의한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마치 지금 기소도 안 돼 있고 재판도 안 돼 있고 형도 확정이 안 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 보수표를 염두에 두고 안철수 후보가 사면을 미리 얘기를 꺼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그냥 만든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불순한 어떤 논란이 않았나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 아들의 채용 의혹을 국민의당도 계속 공격하시나요? 저희는 주로 이제 보면 바른정당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도 최소한 이 부분을 가지고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고발하겠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한번 공식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한번 짚어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송영길 의원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지금 채용 공고가 분명히 이 규정에 위반해서 나간 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 채용 공고가 나간 기간도 이 채용 원서 접수 기간 하루 전날에 딱 하루만 채용 공고가 게시됐고 예. 이게 일반적으로 이 여기저기 나가야 되는데 지금 워크넷에만 공고가 됐고 채용 공고 제목도 사실은 동영상 전문가라는 내용은 일체 없거든요. 예. 연구직 조빈 공고라고 했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아무튼 좀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는 본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뭐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래도 그 사면 발언을 여전히 문제 삼고 계신 것 같고 국민의당에서는 채용 문제를 여전히 문제 삼고 있는 현재의 상태는 그렇군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송영길 총괄본부장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도권 요 지역에서 45%만 넘기면 바로 본선 직행이라고 하던데 자신하십니까? 곧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뭐 잘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런 근거는?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 누적 59%잖아요. 예. 60.2%. 그리고 영남이 뭐 64%가 넘었기 때문에 예. 수도권은 영호남에 못지않게 개혁적인 시민들이 많이 있고 또 촛불 광장을 함께 참여했던 분들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예. 저는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안희정, 이재명 이런 후보들은 수도권에서 반전 일으켜서 결선 투표 간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만약의 경우 결선 투표 가도 1등은 자신하시나요? 네, 뭐 큰 변동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5당 구도에서 5 후보 가상 대결 이런저런 숫자도 나오고 그러는데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마도 이제 민주당 경선이 막판에 가면서 안희정 후보가 좀 뒤처지니까 그 지지표가 옮겨가서인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 구도,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계속 말해왔던 그런 구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선거는 어떤 특정 개인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세력 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런 주장이고 두 번의 검증을 했고 예. 실제로 지금 고용정보원에 마치 5급 공무원 사무관으로 채용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오도된 면이 있는데 예. 공무원이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공공기관이죠. 고용정보원에. 예.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6급이 제일 하위인데 6급에서 두 번째인 5급입니다. 예. 기본급 150짜리에 밑에서 뒤에 5급짜리를 39명이 지원해서 9명을 뽑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공보기간을 며칠 줄였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은 저도 인천시장 시절에 필요한 일이 바쁠 때는 공보기간을 줄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때 훈시 규정처럼 활용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네. 또 이것을 또 그동안 국회에서 요구해서 이명박 정권 때 검증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2012년도 대선 때 그렇게 이야기해서 정리됐던 건데 또 반복합니까? 알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적하는 홍준표부터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검증이 어떻게 들어간지를 나중에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짧게 한 말씀만. 정운찬 전 네. 총리가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홍석현 전 JTBC 회장과의 3명 사이에 이르면 이번 주에 단일 후보 내겠다. 이런 얘기들은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시대가 변했는데 이런 좀 일종의 시대적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는 시대와 예. 지금 이 국민이 사는 시대가 촛불 이전과 이후로 근본적 변화된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 전 시대는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자를 서유화해서 모아가지고 이합 집산해서 정치적 그룹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여론조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소위 이 기득권 연장을 바라는 세력들이 안철수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죠. 어허. 그런 것에 안철수 후보도 편승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제가 조금 아까 질문 드릴 때 우리 송영길 본부장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제 이번 대선은 인기 투표가 아니다. 국정농단, 그 방관 동조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이렇게 딱 구분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국정농단 세력 내지는 방관 세력, 동조 세력은
어디입니까?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 두 당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결국은 이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개혁적인 정권 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글쎄, 그것은 이제 판단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스탠스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후보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까지 조승용 전 원내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예. 계속 이 3당 바른정당과 연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예. 또 소위 말하는 김진태 의원까지도 안철수까지 포함하는 연대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정체가 불명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과중에 사면 발언까지 나와서 더욱더 그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적절치 않는 발언이고 본인이 이 수사도 안 끝났고 기소도 안 돼 있고 본인이 죄를 인정도 않고 있는데 뭘 사면하는 겁니까? 사실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예.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 세력과 이거를 방관하고 동조했던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것이냐 예. 아니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이것은 개인 문재인, 개인 안철수의 인기투표나 호감도 조사는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예. 지금 나온 여론조사도 아무런 당도 넣지 않고 무슨 연대도 없이 그냥 안철수, 문재인이라는 어떤 가상에 기초한 이런 여론조사는 대단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강 구도로 붙여봤을 때의 그 의도가 불순하다. 그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5개 당이 있는데 5개 당 어느 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예. 되면 당의 존립 자체가 예. 불가능한 일인데.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세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일화하는 순간 저는 안철수 후보의 이 개혁적 지지 세력, 그나마 있던 세력들은 전부 이탈할 걸로 생각이 들고 특히 호남에서 지지도가 폭락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도 없고. 제2의 일종의 3당 야합처럼 되는 것이고 이 정권 연장 음모에 같이 편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시대적 의미를 상실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현 가능성도 없는 3자 단일화 같은 걸 전제로 까는 문재인 대 안철수 양강 여론조사 자체가 문제가 논리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것인데 네. 안철수 후보께서 아예 이렇게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끊었어야 되는데 예. 국민이 원하면 사면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바람에 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죠. 나중에 예. 트위터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다시 수정한 멘트를 했습니다만 예. 애초부터 이런 걸 했어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 예. 홍준표 후보께서 뭐라 그랬냐면 얼치기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우파의 동정표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수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왜 이런 표현까지 들으면서 그 사면 이야기를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저는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어찌 보면 지극히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얘기한 것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이 원한다면 그 사면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자체를 가능성을 여는 것 자체가 벌써 거기에 편승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적인 분노나 열망은 예. 법적 정의가 실현도 안 돼 있고 더구나 본인이 지금까지 억울하게 구속돼 있다고 죄를 한 번도 승인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상 용납이 될 수 없는 알겠습니다. 그 사면 발언이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한테는 가장 많은 그 비판이나 뭐 공격이 오고 있는 거라면 반대로 문재인 후보 측은 벌써 한 10년 지나긴 했습니다만 아들 채용 의혹이 계속 나와요. 이거에 대한 기본 입장이 어떠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해마다 반복을 하냐 이거죠. 그동안 4년 동안 검증을 해왔던 후보인데 예.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이명박